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월 31일이 아니라 1월 30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그대 자신의 영혼을 탐구하라.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대 혼자의 힘으로 하라. 그대의 여정에 다른 이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인디언 속담. 전에 제가 이 인디언 속담 이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 방송을 2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좋은 글이 또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아침 방송을 꾸준하게 하면서 저 역시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 주변에서 자꾸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협업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갖다 저에게 또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직까지 저는 남의 도움보다는 제가 부족하지만 저 혼자의 힘으로 꾸준히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창원 3기 신도시로 가서 부동산 하는 게 제 목표고, 그리고 이렇게 주 6일 방송을 갖다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다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찐팬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만 이제 부동산이 앞으로 이제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소신껏 제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지만 꾸준하게 한번 지치지 않고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저에게 힘을 팍팍 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정말 한 분만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꾸준하게 방송하라는데 큰 힘이 되고, 저 혼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 방송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한 명도 보지 않는다고 하면 제 방송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응원해 주신 분들이 늘어나심에 저는 항상 감사하고, 이 감사함을 잃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 계속 방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 조건. 그러니까 어제 신생아 특례 관련해가지고 사이트가 이제 열렸나 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한때 사이트가 마비가 됐다라고 제가 또 들었는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기 전에,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의 및 1주택자입니다. 저는 무주택자만 되는 줄 알았는데 1주택자도 가능하다.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대상자가. 그다음에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공시지가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실거래가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까지 모르겠지만, 금융자산 포함해가지고 이제 부동산까지 해가지고 이제 4억 6,9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1주택자 중에서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서 일단 아파트로 갈아타기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3년 1월 1일,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2022년도에 태어나셨던 그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2022년까지 완화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또 쉽지는 않아 보이고, 또 저출산 고령화 정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2023년부터 이제 실시가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2024년에 또 태어나는 신생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그러니까 딱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좀 끼치는데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의외로 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 꽤 있으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신을 했다고 해가지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갖다가 받을 수는 없다. 출산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녀를 갖다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를 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출생 등록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의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읍면 1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에는 9억 원 이하의 그런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 덕양구 삼동벨트라든지 또 일부 남양주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광명 같은 경우에도 9억 원 이하가 있다고 하면 일단 수도권 외곽, 그 다음에 서울도 9억 원 이하의 25평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대출을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출 한도가 최대 5억 원입니다. 5억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출 이자가 1%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로 인해서 올 전반기라든지 올 하반기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내 집 마련을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장표 하나 가지고 제가 5분을 또 이야기를 했네요. 네, 연합뉴스의 권혜진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첫날. 어제 이제 첫날 이제 신청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1시간 이상 대기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생각보다 많은 관심에 깜짝 놀랐고요. 저는 이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우리나라에 이제 필요한데, 일단은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집 문제가 또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집 때문에 출산을 갖다가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또 집도 한 가지의 또 이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면서 또 신생아를 갖다가 또 이렇게 자녀 출산을 하면서 또 예비 신혼부부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신생아를 갖다가 이렇게 출산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어제입니다. 어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청 사이트 접속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 있고,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이 등등 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이날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 접속 대기가 안내 화면만 뜨는 상태이고, 오전 10시께 화면상으로는 1000여 명 이상의 대기자 수와 함께 1시간 가까운 예상 안내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요. 한 이용자는 연합뉴스에 허그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다시 해보라고 할 뿐 별다른 대처도 없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허그 관계자는 사이트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순간적으로 몰려서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접속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일단 허그는 국토교통부 위탁을 받아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또 이제 소지될 것 같아서 이제 급한 마음에 일단 이렇게 많이 또 신청을 갖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그러니까 대출 신청을 내가 오늘 했다라고 하더라도 2년 내에 출산이라든지 입양한 무주택 가구라든지 1주택 가구에 대해서 주택 구입이라든지 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에 이제 주택 구입자금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세자금 대출 또 수요도 같이 몰려서 이렇게 또 됐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첫날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을 해서 주택 9억 원 이하로 해서 전용면적 85, 특히 이제 국민평형을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이 소득 요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다 갖추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감사스마일을 찾아오셔가지고 상담하신 분도 실제적으로 이런 대출을 갖다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올해 2024년 전반기 4월 10일 총선 이후부터 분위기는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정말 작년 11월과 12월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 정말 급한 매물들 위주로 먼저 계약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여기 이제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도 1.1에서 3.0%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출산을 갖다가 앞둔 또 입양까지도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양 가구도
만약에 내가 입양을 해가지고 신생아로 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일단 많은 분들이 이번에 있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다. 관련해서 저는 감사 스마일은 분명한 거는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지만 고양시 덕양구 특히 삼성벨트 쪽은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이고 GTX-A가 3월 30날 개통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아시게 될 거다. 그리고 12월에 서울역에서 이제 운정역 사이에 이제 개통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아직 뭐 개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 부동산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소강 상태, 냉각기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이제 이 따뜻한 봄이 오고 하면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신미진 기자님의 기사 아파트 착공 규모 사상 최저치 뚝 신축 몸값이 더 오르나 공사비 갈등에 정비사업이 지체가 되고요. 작년 52%가 줄었습니다. 13만 가구 그쳤고요. 주거용 건축 허가 면적도 30% 이상 좀 착공이 지금 건축 허가도 지금 줄었다라는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이 지금 전국적인 아파트 착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3만 3,585. 재작년에 2022년도만 해도 27만 8,566가구였는데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났는데 이제 2024년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2024년도가 더 지금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착공 실적이 더 나쁠 것이다. 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 통계에 따르게 되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에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이 13만 3,585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 감소했고요. 이는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에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연간 아파트 착공 실적은 부동산 시장의 화랑이었던 2021년에 39만여 가구로 전년 대비 18%가량 증가한 뒤에 2022년도에 28만 가구, 그러니까 지난해는 15만 가구밖에 지금 착공을 못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의 착공 실적도 지금 감소폭이 많이 컸는데 일단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미분양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수도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수도권 아파트를 갖다가 내 집 마련이 아닌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일단 수도권 아파트를 갖다가 장만을 갖다 하는 이런 풍토가 지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생각했을 때 이런 지금 보시는 이런 착공 실적이 왜 큰 문제가 있느냐면 이런 만약에 착공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빌라라든지 뭐 단독이라든지 타운하우스처럼 1년 안에 이게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착공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예전에는 2년에 이제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3년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3년에 착공을 했던 이 입주 물량은 2026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반토막이 났고 2024년도에 또 올해 지금 착공이 또 들어가는 물량들도 여러 가지로 PF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금난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 전반기, 올 하반기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아파트 착공 실적이 감소한 주요 요인으로는 공사비 갈등이 꼽힌다. 그러니까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때문에 지금 평당 673만 원으로 해서 2년 전에 비해서 27% 뛰었는데 지금은요, 이제 800만 원대로 지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에 있는 상계중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1월에 공사비 갈등 끝에 제공주 시공사인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가지고 이 건축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2025년 목표였던 착공 시점도 이제 미뤄진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착공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 착공이 줄어들게 되면 서울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뭐 내 집 마련을 갖다 뒤로 늦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거주할 집이 없습니다. 거주할 집을 갖다가 일단 이제 내가 들어가서 전세라든지 월세라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방금 전에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을 해서 왜 신혼부부들이나 왜 지금 이런 젊은 20, 30대에서 내 집 마련을 갖다 조금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재건축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했는데 재작년 1월에 이주를 마쳤지만
지금 2년이 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합 같은 경우에는 최고 35층에서 49층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했는데 여기 또 공사비 상승을 또 우려했던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가 지금 또 이어지자 논의가 또 길어지고 있고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 시점도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런 뭐 상계 주공 5단지라든지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의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입주 물량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고양시는 올해 지금 지축에 있는 B1 그 다음에 원당역 롯데캐슬 장항지구의 신혼희망타워 빼고는 입주가 없고요. 내년에는 풍동에 있는 지주택에 있는 데이앤뷰가 이제 입주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언제 입주를 하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리고 2025년도 내년에 정말 이제 뭐 풍동에 있는 일산 엘로이에 있는 아파텔,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 입주가 없어요. 입주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2026년도, 2027년도, 8년도, 9년도 여기에 이제 물론 장항지구 M1블록이라든지 장항지구에 이제 지난번에 했던 제일 풍경채가 2026년 12월에 입주하는 게 있지만 이런 거 빼고는 정말 입주가 없고 고양시가 앞으로 지금 분양이 남아 있는 거는 국방대학교 부지 그리고 이제 장면 3마리 여기는 고양시가 아니고 이제 양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이제 창릉 3기 신도시입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입주 물량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 내가 3년, 5년 동안 내가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집값이 반토막이 나면 그때 가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아파트 착공이 줄어들고 앞으로 이제 공사비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건설사가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그때 가서 이제 뭐 구축의 아파트라든지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하고 같은 가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정말 소신껏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처음 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이 첫날 신청자가 몰리면서 사이트 1시간 이상 대기했다라는 이 기사를 이야기 드리면서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뭐 정말 그렇게 물음표를 남겼는데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나 최근에 저를 만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 고민하시고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신생아 특례대출을 갖다가 지금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또 반응이 좀 달라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신청 첫날인 원래 이게 26일날 출시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26일에서 29일로 좀 그러니까 조금 연기된 것 같아요. 근데 신청 사이트 접속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일단은 이 금리가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혜택이 작년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 9억 원 이하까지 6억에서 9억까지를 갖다 이거를 했었다가 일단 중간에 9월달에 중단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많이 또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또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먼저 내가 그래도 지금 빨리 받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보금자리 주택,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2월달, 3월달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4월달까지 그렇게 관심을 안 갖다가 언제 관심을 갖게 됐냐면 5월이 지나고 6월, 7월에 엄청 이 신생아 특례 대출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때는 1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들까지 같이 가세해가지고 이 보금자리 그러니까 신생아 말고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이제 특례 대출을 갖다가 이걸 갖다 받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이제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니까 이제 바로 이제 나오자마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도 아는 거죠. 이제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저점이고 바닥이다.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진 않겠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이제 전세 매물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너 무슨 말 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이 전세가 지금 2월달, 그러니까 1월달에 지금 얻는 사람들은 2월달, 3월달에 얻는 게 아니라 3월에서 4월, 5월달까지도 지금 얻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달까지는 역전세 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이제 그 2년 전 전세 가격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보면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사를 가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전세에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5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6월부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설 명절 지나고 난다고 하면 이제 이 전세 시장의 분위기도 지금하고는 달라지고, 지금의 이제 조금 싼 전세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계약이 될 것이다 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지만 지금 싼 전세들은 진짜 광고에 매물 광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바로 전화로 그냥 바로 계약이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이 전세 문제 그리고 월세 문제, 전세를 갖다가 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 스트레스 DSR을 갖다가 이제 또 출시를 한다라고 하고, 또 전세자금 대출도 DSR에 또 한번 포함을 시켜보면 어떻겠냐라고 또 그런 이야기들 또 나오면서 문득 이제 전세도 이제 마음대로 못 가는 그런, 전세에서 월세로 그러니까 자금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나 내가 이제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전세에서도 이제 월세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더 나가서는 이제 전세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만약에 DSR을 적용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처럼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못 받게 된다고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이렇게 밀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20분이 또 지났네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결론을 드리면,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올 상반기에 약간의 그런 영향을 갖다 끼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